자, 분사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어떻게 되냐? 분사가 글씨 좀 크게 하자. 자, 분사는 동사가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봐봐. 자, 이제 보자. 자, 적어보죠. 나중에 적을 시간 드릴 테니까 적지 마세요. 가장 그 효율적이지 않은 게 뭐냐면요. 설명할 때 계속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집 가면 기억이 안 나요. 뭐 얘기했는지.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동사가 형용사가 되는 기능이야. 그러면 뜻은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경우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형식의 주어 동사, 이 형식의 주어 동사 뭐, 3형식의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의 주어 동사 목적어 2개, 5형식의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 뒤에 목적어가 오느냐 보어가 오느냐의 기준을 어디로 잡아요? 동사로 잡는단 말이야. 맞지? 그치? 그러면은 분사가 동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뒷부분에 보어가 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2개가 올 수도 있고 목적어 보어가 올 수도 있다는 거야. 문장 성분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문장이 주어가 없더라도 분사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원래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동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해요. 역할적인 거야. 문법적인 기능을 형용사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뭘까? 첫 번째,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 수식의 기능. 두 번째, 주어와 목적을 설명하는 무슨 역할? 보어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맞지? 그쵸? 그치? 그러면은 일반적인 형용사들과는 다르게 분사는 뒷부분에 수반되는 것들이 많아. 그치? 목적어나 보어나 아니면 전치사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 애들이 있을 때는 이 분사가 막 길어져. 엄청 길어져. 그러면은 관사랑 명사랑 그 사이에 꾸며주는 말이 너무 많으면은 싫은 거야, 보기가. 그래서 명사를 써주고 꾸며주는 말이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후치수식이라는 말을 써. 후치수식. 후치라는 말이 어려운 건 아니야. 뒤에 위치에서 꾸며준다 이거야. 영어는 중요한 말이 앞에 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사는 그 남자였어. 관계사 같긴 하지만 잠깐 예시 들어본다. 우리 집 앞에 사는 그 남자인데 영어에서는 뭐야? The man who lives in front of 이런 식으로 가잖아. 이렇게 뒤에서 앞을 꾸며줬었잖아. 그렇지? 영어는 중요한 말이 하고 싶은 말이 앞에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뒷부분에서 앞을 꾸며주는 후치수식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사도 자기가 단독적으로 혼자 있을 때는 앞에서 뒤를 꾸며줘요. 뭐 예를 들면 슬리핑 베이비. 아기가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치? 잠을 자고 있는 아기. 그치? 맞죠? 근데 아기가 crying in the street 이렇게 있었어. 단어가 어떻게 많아졌지? 뒷부분에 설명하는 단어가 많아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뒤에서 앞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방금 전에 뭐라고 했다? 후치 수식의 구조라고 했다는 거야. 분사구가 기본적으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이유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긴 게 앞에 가기 싫은 거야. 하고 싶은 말 먼저 하고 설명해 주는 걸 원하는 거야. 그래서 설명하는 게 뒤에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의미의 구분으로 봤을 때 분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죠. 분사는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로 나뉘게 돼요. 뭐 워낙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봐보자고.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 동명사랑 폼이 똑같아요. 동사에다가 ing 붙여주면은 현재 분사가 돼. 과거 분사는 우리가 어렸을 때 지겹게 외웠잖아. 뭐 see, so, seen 이런 거, begin, began, begun. 규칙형도 있고 불규칙형도 있어. 불규칙형에는 A, B, C형도 있고 A, B, B형도 있고 A, B, A형도 있고 A, A 되게 많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PP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현재 분사가 하는 역할은 능동의 기능과 더불어서 진행의 상황을 강조해줄 때 써주는 거야. 그 다음 과거 분사는 되어지는 수동의 관계와 더불어서 내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라는 지속성을 가진 완료의 의미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동사를 얘기를 할 때요. 조동사가 법조동사가 있고, 그러니까 법조동사는 여러분들이 아는 can, 뭐 may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auxiliary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auxiliary에는 뭐가 있느냐? 비동사와 do 그리고 have가 있어. 선생님, do가 조동사처럼 언제 쓰여요? 두 가지의 경우를 쓰이죠. 첫 번째, 동사를 강조해줄 때 숨어있다가 쓰기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때 일반 동사에 없다가 do not, does not, did not 이런 식으로 오게 되잖아. 그치? 그게 문법 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표면상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 거야. 근데 깊은 구조, 이 스트럭처에는 do가 숨어있는 거야. 그래서 부정문이나 의문문이 될 때 이렇게 튀어나와서 도와주는 거야. 영어학에는 실제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영어학에서 설명하는 거 지금 얘기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조동사처럼 쓰이는 do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비동사 같은 경우에 어때? 우리가 현재 진행형이나 과거 진행형 왔을 때 뒤에 ing가 있고 뒤에 pp가 있을 때 앞에 비동사가 CJ의 역할을 했잖아. 그렇지? 근데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에 오는 여기에 오는 비동사를 가리켜서 progress B 이렇게 불러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얘로 인해서 진행형을 만들 수 있는 비동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동사처럼 쓰이는 비동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는 여기서 쓰이는 비동사는 패시브 B라고 부르는데 패시브가 뭐야? 수동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수동태를 이끌어주는 비동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perfect have 이렇게 불러요. have라는 조동사가 쓰이잖아. 조동사처럼 쓰이는. 그래서 현재 완료로 물어볼 때 have you ever been to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 have가 마치 뭐처럼 조동사처럼 쓰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분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렇죠? 선생님 능동은 왜 나와요? 우리 이거 분사구문 할 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분사구문 들어가기 전에 요거만 하고 분사구문 들어가겠습니다. 감정동사의 분사 표현.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interest와 같은 경우죠. 그렇죠? 흥미를 주다 이런 뜻이야. 그럼 내가 TV가 있고 내가 있는데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해. 그러면은 TV 프로그램은 어때? interesting이죠. 흥미로운이라는 뜻의 interesting이야. 지금 TV가 나한테 감정을 제공하고 있잖아. 재밌는 감정을 나한테 주고 있잖아. 그치? 나는 어떻게 할까? interested를 쓰죠. watching TV 이렇게 써. 근데 봐봐. 자, 봐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능동을 사람, 수동을 사물로 많이 인식을 해요. 되어지는 주체고 우리가 직접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감정에 있어서만큼은, 감정 동사에 있어서만큼은 어떻느냐? 감정을 제공하는 건지 감정을 받는 건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가르쳐줬냐면 사물의 ing, 사람의 ed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일반적으로 이 감정동사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ed가 붙어서 과거분사까지 가거든. 근데 요즘은 달라요. 감정을 제공하는 주체인 경우에는 비동사와 ing를, 감정을 받는 객체인 경우에는 pp를 써주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 사람이 감정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 예를 들면 어떤 걸까? 예를 들면 뭐 소극장 같은 데 나오는 사람들, 배우, 영화 배우 이런 사람들 감정을 어떻게 한다? 제공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경우에는 능동태처럼 써주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적어서 문제 한번 봤어요. 분사구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지워도 되죠? 분사구문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근본적으로 분사구문 만드는 법. 기본적으로 분사구문을 왜 만드냐? 분사는 준동사잖아요.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죠? 동사가 아니잖아. 얘는 문장이 될 수 없는 거야. 얘만 가지고 있으면. 근데 분사 구로 바꾼 문장인 거예요.
분사 구문이 분사로 만든 문장인 거지. 분사로 만든 구문이 될 수 있지만, 그럼 분사구라고 하는 건 뭐냐? 동사가 형용사처럼 됐대. 분사가 기본적으로 그렇잖아. 그럼 뭐냐면 뜻만 통하면 된다 이거예요. 내가 문장을 부셔서 분사로 시작해도 의미만 통하면 된다 이거거든. 자, 여기 먼저 봅시다. 자, 분사구문 만들고 볼게요. 첫 번째, 접속사를 생략한다. 단 어떤 경우 의미를 강조하는 의미 강조 시에는 생략을 안 한다. 두 번째, 이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어떻게 하자? 생략. 다르면 어떻게 할까? 생략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다르면 생략을 안 하겠죠? 생략 안 해서 기록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종속절 동사의 시제와 주절의 시제가 같으면 ing 현재 분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절 시제가 종속절, 그냥 이렇게 쓰죠. 종속절 동사의 시제보다 주절의 시제가 앞서면 어떻게 써라? having pp를 쓰는 거예요. having pp. 그럼 봐봅시다. 일단 궁금해야 되는 거. 자, 봐보죠. 궁금해야 되는 거. 접속사를 생략하는데 어떤 접속사를 생략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교재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 이 분사구문 만드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뒷부분을 보거나 하면은. 그런데 여기서 만드는 법은 따로 안 나오네. 자, 여기 있는데 만드는 방법. 근데 보면은 접속사 주어 동사의 문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접속사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걸 또 외우려면 어때? 힘들잖아.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한번 꺼내보자고요. 접속사가 크게 같은 위치에 있는 등위절과 종으로 속한 종속절로 나뉘어요. 그치? 등위절은 일반적인 등위절과 의미에 좀 더 신경 쓰는 상관 등위절로 나뉘게 됩니다. 종속절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이끌고 명사 역할하는 명사절이 이끄는 종속절과 문장을 이끌고 부사 역할하는 부사절이 이끄는 종속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사절 이끄는 종속절 같은 경우에는 대시나 if, whether나 아니면은 뭐 이제 의문사 같은 애들이 출연을 합니다. 간접 의문문 나올 때 우리가 명사절이 되는 거니까요. 부사 같은 경우에는 의미로 나뉘죠. 시간, 이유, 조건, 양 뭐 이렇게 나뉘게 돼. 기본적으로 문장을 분해하는 과정 아닐까요? 이렇게 보면 접속사를 없애고 주어를 없애고 동사를 없애고 동사가 ing가 되면 having pp가 되면 동사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죠. 물론 그거예요. 의미는 가지고 있다 이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법적 역할에 대한 얘기예요. 문법적으로 동사 기능 못하는 애들이잖아.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현재 분사가 ing 쓸 때 비동사가 없다면 시제로서 완성은 안 돼요. 형용사로서 기능만 되는 거지. 그치? 그렇다라고 했을 때 문법적인 기능을 하지 않아도 뭐만 되면 되니까. 뜻만 통하면 되니까. 그쵸? 뜻만 통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를 생략한다 해서 바로 요 접속사를 생략할 거예요. 종속절에 속해 있는 부사절 접속사. 명사는 자 봐봐. 명사는 뭐야? 사람이나 사물에 뭘 나타낸다?
이름을 나타내잖아. 그치?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문장의 주인인 주어, 행위의 목적인 목적어, 그것들을 설명하는 보호. 맞죠? 형용사는 어떨까? 우리가 아까 봤지만 형용사는 무슨 역할?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 수식의 역할. 그래서 주어나 목적은 안 되지만 무슨 역할을 한다?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부사 같은 경우에 어떨까? 다양한 의미를 가져. 얘가 동사도 꾸며주고 형용사도 꾸며주고 같은 부사도 꾸며주고 또 뭐도 꾸며줄까?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해요. 문장 전체까지 수식을 하는데 보니까 명사 수식을 한다 못한다? 명사 수식이 안 돼. 주어나 목적어를 꾸며줄 수 있어야 보어가 되는데 주어나 목적어를 꾸며줄 수가 없대. 보어가 안 된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다 안 돼. 그래서 뭐가 안 되는 거야? 문장의 성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건절이나 시간절 아니면 이유절이나 양보절 나왔을 때 사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사실은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할 뿐인 거예요. 그치? 얘들이 문법적으로 역할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엄밀하게 얘기해서 문법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맨 처음에 부사를 배우는 게 어떤 걸 배우냐면 빈도부사를 배워요. 빈도부사. 여러분 빈도부사 배울 때 빈도부사를 넣었더니 문장 성분이 뭐 2형식에서 3형식이 바뀌었다, 뭐 4형식에서 5형식 막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안 하죠. 그냥 얼만큼 자주 했느냐 그 차이인 거잖아. 맞죠? 얼마나 자주 했냐? 무슨 변화예요? 의미의 변화일 뿐이라는 거야. 의미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부사적인 접근이나 이러면은 의미의 변화일 뿐인 거예요. 부사절은 그 문장, 부사절 문장 자체는 없어져도 된다 이거야. 뭐만 통하면? 뜻만 통하면. 그러니까 주어가 없어져도 동사가 준동사로 바뀌어도 접속사가 없어져도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커다란 부사 덩어리의 역할일 뿐인 거예요. 문장을 꾸며주는 커다란 부사 덩어리의 역할일 뿐이라고. 예문을 한번 보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한번 봐봐. If you turn left, you will find a place. 우리 일반적으로 중2 정도 되면 한 중2 정도 되면 배우는 문장이잖아요. 왼쪽으로 돌려 그럼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봐보시죠. 접속사부터 순서 외우기 힘들면요. 접속사, 주어, 동사 순서잖아요. 접속사, 주어, 동사 순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접속사 생략한다. 접속사 생략.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어때? 서로 같죠? 생략. 종속절의 시제와 주절의 시제가 어떻다? 여기서 서로 같은 거죠. 왜? 조건절에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니까 의미상으로.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준다? turning left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분사 구문이 의외로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 많이 나와요. 소설이나 시 같은 경우에 많이 나와요. 왜? 부사절 접속사가 시간이나 이유나 조건이나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잖아. 근데 분사 구문에서 접속사를 생략하니까 해석이 자유롭게 된 거예요. 해석이 자유로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야, 너네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봐. 해석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 구문을 쓰는 게 훨씬 더 좋고 문장이 심플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생략, 다르면 기록. 예를요, 기록하는 주어가 그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돼요. 준동사는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위자를 따로 표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는 안 돼.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이용해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어떤 게 있었을까?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 표시해 주는 게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for 플러스 목적격, 아니면은 사람의 감정 나왔을 때는 of 플러스 목적격. 그치?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소유기격 혹은 목적격. 분사 구문에서의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분사의 주체자가 같지 않다라는 표시를 해주고 그게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가르쳐서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분사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고 이러한 분사 구문을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이 용어적인 거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뒷부분에 보면 독립분사구문, 뭐 완료분사구문, 단순분사구문에서 이제 퀵체크에 나오거든요. 촉촉문법보기에 나와요. 뒷부분에 보면. 그런데 원래는 그냥 요 위에 것만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아마 같으면 생략한다, 같으면 ing 그냥 이렇게만 나와요. 그러면은 한 번에 볼 때 다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예요. 제 말은. 한 번에 봤을 때 한꺼번에 다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경우에 대해서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같으면 생략을 하지만 다르면 기록을 하는구나. 시제가 같으면 ing를 쓰지만 시제가 하나 앞서는 경우에 having pp를 쓰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to 부정사 할 때 sim to 부정사랑 sim to have pp 배웠잖아. 그치? 그거랑 연관지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걔들이 단순 부정사, 완료 부정사 이렇게 불렀었잖아. 그래서 얘도 완료 분사 부분 이렇게 불러요. 얘를 단순 분사 부분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주절의 주어가 다르면 당연히 기록을 해야죠. 의미상으로 파악을 했을 때, 그치? 그 다음에 마찬가지 시제가 앞서면 헤딩 pp 써줘야 되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분사구문을 왜 쓰는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쵸? 그 두 번째는 분사구문 만드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원래 분사가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얘기하면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어? 형용사의 문법적인 기능을 한다고 방금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동영상 앞에 분명 나오겠지만 그런데 여기서만큼은 분사로 시작되는 이 분사구가 여기서만큼은 분사구가 형용사가 아니라 무슨 역할을 하느냐? 부사의 역할을 해요. 부사의 역할을 한다. 선생님 분사는 형용사라며 분사가 방금 전에 형용사라고 막 뭐 애기가 어떻고 저렇고 막 설명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부사라 그래요? 분사 구문을 바꾸기 전 모체가 원래 모체가 부사절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꾸기 전신이 부사절이니까 바뀐 이후에도 얘는 부사절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이거 가지고 제가 목동에서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원장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됐든 김 선생님은 분사가 품사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당연히 형용사입니다 그랬죠. 그럼 분사가 무조건 형용사인가? 저는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분사구문일 경우에는 부사절 접속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부사의 기능을 하죠. 그랬더니 원장님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제 전에 있던 고등부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대요. 분사가 부사가 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분사는 문법적으로 엄연히 형용사입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었대요. 왜냐면 학생들한테 정확하게 문법 지시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거는 사실은 진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말로 설명하면서 가잖아요. 이게 부사절이야 얘들아. 부사절에서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기억하는 데 있잖아. 막상 설명을 다시 들으면서 보면 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하자고요. 정확하게. 뭘 정확하게 하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명사, 형용사, 부사 얘기하면서 접속사 얘기 요 4개로 지금 분사구문 다 설명했죠. 동사까지 얘기하면서. 제가 항상 문법 하면서 수업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야. 따로 하지 마시라고요. 얘들을 왜 다 따로 외우고 있어? 제가 만약에 이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적은 다음에 자 이거 외워야겠어. 여러분 이거 하겠어요? 안 하잖아.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외우는 건 아니라는 거야. 다만 알고 있는 걸 적용하자고.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쉽게 외우고 어렵게 응용하자고. 쉽게 배우고 응용이 어렵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서 어땠어? 굉장히 길고 단어 수도 많지만 구조를 파악하고 나니까 해석하기가 오히려 어땠다는 거야? 오히려 쉽더라는 거야. 의미 구조가 훨씬 더 잘 보이더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분사 구문을 왜 고등부 와서 분사랑 같이 묶어서 설명할까? 문장 속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장 속에 많이 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다시 리뷰하고 리마인드하고 있는 문법이 어법으로 연결되면서 결국은 뭐를 위한 도구가 된다? 해석을 위한 도구가 된다. 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문법을 왜 그래서 저는 문법 수업할 때 항상 하는 말 있죠. 뭐 외우지 마.
제가 그 얘기 항상 많이 하죠. 외우지 마. 절대 외우지 마. 왜?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릿속에 이해하고 넣으면 자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 외워가지고 막 이론 시험 보고 막 할 수 있죠. 저도 적어서 줄 수 있죠. 근데 그때뿐이에요. 외우라고 하면. 사실 그렇잖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법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외워야 되니까. 그리고 막상 외웠어. 문법 몇 번 써봐. 그 다음에 쓸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 괜히 했다. 그 생각하잖아, 그치? 괜히 했네. 이때만 외워서 쓰는 거네. 그게 고착화가 돼버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때 시험 봐야 되니까 외우는 거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랑 설명할 때 항상 이걸 적어요. 솔직히 안 적어도 돼요. 맨날 팔 아프지. 요쯤 되면 봐봐. 글자 꼬부라지잖아. 요즘 되면 손 아파서 꼬부라진다고. 안 적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내가 굳이 학년 구분 안 하고 저는 고3한테도 이거 다 적거든요.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 보면서 한 번씩 더 리마인드 하라. 보면서 한 번씩 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얘기해보니까 명사는 이래서 입에 얘기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쌍방향으로 돼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자주 보니까 그래서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에 있겠네. 형용사는 보호. 이게 이제 슬슬 머릿속에 있잖아. 자주 보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자 명사 왜 뭐야 무슨 역할을 이랬으면 제가 봤을 때 절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자는 거야. 공부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문법 공부할 때만큼. 자 우리 교재 한번 봐볼게요. 분사해 볼게요. 자 분사가 이제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는 아닌데 수동과 완료, 능동과 지능에 대해서 방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다 설명한 내용이죠, 그렇지? 자 분사의 역할, 명사 수식인데 그 수식어가 함께 길어지면 명사 뒤에 온다. 이거 보기 싫으니까 뒤에다 놔주고 앞으로 꾸며준다 얘기했죠? 방금 제가 그렇지? 다 얘기한 내용이잖아, 그렇지? 자 그다음 보어에 있어서 목적격 보어랑 주격 보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분사가 원래는 무슨 역할 하니까 형용사 역할 하니까 보어의 역할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서술적인 용법으로. 주격 보어에서는 보니까 remain이라는 동사도 나오고 감정동사의 표현도 나오는데 이거 잠시 뒤에 살펴볼 겁니다. 분사 부분은 거기 밑줄칩시다. 부사절을 부사구로 간결하게 나타낸 것이다. 다시 한번 부사절을 부사구로 간결하게 나타낸 것이다. 핵심 포인트는요, 간결하게입니다. 간결하게. 문장을 간단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야. 접속사도 지워버리고 싶고 주어 동사도 지우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간결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사 구문을 만드는 법, 접속사를 없앤다, 주어를 없앤다. 근데 그냥 주어를 없앤다 말고 이렇게 알잖아요. 종속절의 주어와 주어절의 주어가 같으면. 그 뒤에 나오잖아. 주어가 같이 오는 경우 남겨둔다 이렇게 나오잖아. 거기다 뭐 적어놓으면 좋을까? 간단하게 요거 적어놓으면 좋겠죠.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 막 닥적지 말고 의미상 주어 가볍게 적어놓으면 좋겠죠. 얘가 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 다시 말하면은 에이전트, 행위자다. 주체, 아니면 동작의 행위자. 어떤 책을 보니까 행위자를 원래 에이전트인데 이렇게 적는 책이 있더라고요. 두어. 두어가 행위자는 뜻이에요, 실제로. 두어 하는 사람은 두어잖아요. 두어보다는 에이전트라는 말이 더 괜찮아요. 나중에 이건 고급집에 나오니까. 남은 부사절의 동사를 현재 분사 ing 형태로 바꾼다. 그냥 무조건 바꾸는 거 아니잖아. 봐봐, 그렇지? 시제가 같았을 때 ing잖아. 하나 앞서면 heavy pp 써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리고 거기 밑에 보니까 설명이 나오긴 하는데 부사절 시제가 주절의 시제에 앞설 때는 heavy pp로 바꾼다. 여러분 이거는 제 인스타 가도 있어요. 판이 다 있고 모든 학년에 저는 모든 학년의 분사 부분을 다 똑같이 설명해요. 매번 똑같이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필기를 못했어. 근데 이거 좀 정리를 하고 싶어. 제 인스타 들어오시면은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게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그거 보시면 되고 그게 찾기 힘들다 그러면 제가 오늘 좀 열려드릴게요. 자 거기 밑추칩시다. 제가 얘기 안 한 거 아닌데 수동태인 경우에는 비인 또는 해빙비는 생략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냥 수동분사 부분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분사 부분은 거기 밑추칩시다. 별거 아닌데요. 문맥에 맞게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된다. 대부분의 분사 부분은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부대 상황 말 어렵잖아요. 그 위에다가 써놓으세요. 동시동작 이라고 써놓으면 돼요. 동시동작 이런 말이 좀 쉽죠? 동시동작이라고 하면은 부대 상황 이런 말이 좀 어렵잖아. 동시동작이 부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면서 뭐뭐 함에 따라 이런 의미죠.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하고 나서
시간 이후 양보 조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시간 이후 조건 양보 여기 나와 있잖아. 어디? 부사절 접속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거기 좀 밑줄칩시다. 분사 밑에 보면 초록색 글씨 있죠. 큰 글씨 밑에 분사 밑에 보면 거기 좀 밑줄칩시다. 동사가 ing 또는 pp의 모습으로 변하여서 동사가 아닌 다른 문법적 역할을 한다. 원래는 형용사적 용법이 맞는데 거기다가 뭐뭐 적어놓으면 될까 얘들아? 형용사와 부사 적어놓으면 되겠죠.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는 뭐야? 기본적으로 형용사의 역할이다 이거야. 그치?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만 분사 부분의 경우에서만 어떻게 바뀐다? 부사의 역할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야.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어퍼 포인트 볼게요. 명사 수식의 ing와 pp 능수동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죠. 거기 밑줄 칩시다. 수식받는 명사와 분사와의 관계가 능동 또는 진행이면 현재 분사를 수식받는 명사가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밑에 거기 밑줄치죠. 수식받는 명사와 분사와의 관계가 수동 또는 관료면 과거 분사를 쓴다.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안 나오면은 여러분들만 보시고 여기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봐봐. 오형식 동사에서 make, find, keep, leave가 나왔을 때 오형식 동사에서 얘가 어떤 동사냐면 목적어가 등장하고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보어로 형용사가 나오는 동사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되게 많은 것들이 파생돼요. 뭐 예를 들면 가목적어, 진목적어도 여기서 나오고.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이러면서 우리가 항상 오형식 문장에서 뭘 설명하냐면 얘들아 형용사 대신에 뭐도 쓸 수 있냐면 분사도 쓸 수 있어. 분사도 형용사 역할하니까.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적어와 분사의 관계를 봐야 돼. 항상 얘기해요. 관계를 봐야 돼. 관계. 직접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감정을 받는 건지 감정을 제공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문장이 있어요. I found it interesting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둘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야? 일반적인 동사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돼. 근데 얘가 어떤 류의 동사니까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니까 능동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분사구문의 ing와 pp를 봅시다. 분사구문을 이끄는 분사와 주절의 주어가 능동의 관계면 현재 분사를 씁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가 풀리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현재 분사에서 능동과 진행인데 이 능동을 왜 표시합니까? 어차피 수동이 과거 분사면 능동인 걸 아는데 여기 때문에 표시하는 거예요. 분사구문 때문에. 분사구문에서 능동적 역할을 하는 게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꼭 진행이 아니에요. 여기서 분사구문에서의 분사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분사구문을 이끄는 분사와 주절의 주어가 수동관계면 과거 분사를 씁니다. 자, 그 다음 미드 명사 분사구문 여기서 원래 뭐냐면 이거는 적을 필요 없어요. 원래는 이거예요. 미드 명사 형용사예요. 원래는. 그런데 여기에 형용사적인 역할이니까 분사가 들어가고 여기 이제 뭐도 들어가냐면 이런 말이 들어가요. 형용사적 수식어구라는 말이 들어가요. 전치사들이 가끔 가다 보면은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어떤 걸까? 뭐 예를 들면 the girl in this picture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잖아. 근데 in this picture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해? in this picture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해요? 거래에 대한 설명을 약간 해주고 있지. 사진에 있는 그 여자. 그러면 결국은 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거든. 근데 엄밀하게 따져서 전치사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의 기능 안에서 수식을 해요 못해요 명사를? 못한단 말이야. 전치사는 그냥 시간, 장소, 위치 등을 나타내면서 명사 앞에 붙는 말까지가 정의의 끝이에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일까? 어떤 부분에서? 의미의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아까 여기서 봤을 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현재고 미래인데 사실은 일치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의미상으로 일치하니까 우리가 시제일치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적 수식어구가 그래서 미드명사 분사구문에 쓰여요. 뭐가 뭐뭐 하면서 이런 뜻이죠. 근데 얘도 되게 웃긴 게 거기 밑줄 쳐보세요.
with 뒤에 오는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면 현재 분사를, 수동이면 과거 분사를 쓴다 이거야. 여러분 분사하면서 무슨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관계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죠. 명사와의 관계, 목적어와의 관계, with 뒤에 나온 명사와의 관계. 의미가 능수동으로 나뉘기 때문에 관계성이 필요하단 거야. 이게 어디서 파생되는 거니까? 동사에서 파생되는 거니까. 내가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당하게 되는 건지 관계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감정동사 표현 볼게요. 여기까지만 빨리 맞춰줄게요. 감정동사 아까 얘기했지만 뭐였어요? 거기 잘 나와 있는 둘 다 밑줄칩시다. 수식받는 명사나 주어가 누군가의 감정을 유발하는 경우에 현재 분사를 씁니다. 그렇지? 감정을 유발하는 경우. 하지만 수식받는 명사나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경우, 감정을 받는 객체인 경우에 과거 분사를 쓴다 이거야. 그쵸? 우리 아까 살펴봤지, 인트레스트 관련해서. 그래서 분사의 내용이 되게 커요. 68쪽 넘어가 봅시다. 아까 했던 건데 그냥 넘어갈게요. 자, 주어가 있는 분사구문, 아까 독립분사구문 말 어렵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뭘 기억하자? 말 기억하지 말고 뭘 기억하자? 주어가 있으니까 생략하지 않는 거야. 얘가 의미상의 주어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접속사가 있는 분사구문 밑줄치죠. 분사구문의 명확한 의미 표현을 위해 여기 나오죠. 의미 강조 시에는 생략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로 한 번에 외워놓으면 나중에 잔잔바리를 안 외워도 되는 거야. 자, 그럼 분사구문의 위치는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앞에 놓을 수 있어요. 요거는 저는 일부러 규제하지 않을게요. 일부러 리밋을 두진 않을게요. 그냥 의미로 편하게 중간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왜냐면 분사구문을 만드는 의미 자체가 그렇잖아요. 의미 자체가. 자, 그래서 숙제는 늘 알지만 여기까지 72쪽까지. 요거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설명료까지가 조금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3일 안 나오는 거로 생각하고 조금씩 하면은 못할 양은 아니에요. 그렇지? 모의고사는 그 2017년 거를 먼저 푸세요. 16년 거는 못 풀어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17년 거 2개 먼저 푸시고 16년 거 푸실 수 있으면 푸시면 돼요. 모의고사를 원래는 하면서 반배치고사를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배치고사 어쨌든 안 보게 됐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번에 이제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뭐 하시면 좋겠냐면 정확하게 문제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뭐 당연히 시간 없죠. 뭐 차 안에서 푸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서도 공부해버릇하라고 요번에 숙제를 좀 많이 줬어요. 적은 양은 아니죠. 근데 내가 어디서든지 공부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시끄러운 데서도 공부 한번 해보는 거고 뭐 정 안 되면은 중간에 나와서 공부할 수 있는 거.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해요. 못해도 고등학생인데 혼내진 않겠죠. 근데 웬만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약속하는 거잖아. 그렇지? 숙제 있다고. 숙제는 단톡에 다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약속 있다고 우리 스스로 약속하는 거니까 그거만큼 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늦어서 미안하고요. 여기까지입니다.